이 보험에 대한 라이브 문화를 만든 게 저거. 편집해서 올리면서 정확한 정보로 고객의 지갑을 닫게 해주는 것도 바로 접니다. 알겠죠? 자, 우리 박찬교님, 환급금, 적립금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험을 해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습니까? 해약 환급금은 어떤 금액이냐? 보험을 당장 해약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 책임 준비금 마이너스 해지 공제료가 즉 해약 환급금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환급금보다는 적립금이 더 높습니다. 적립금 마이너스 해지 공제료가 해약 환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따라서 적립금은 지금 1,000만 원이야. 근데 해약을 했더니 적립해놨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1,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다. 왜? 해지 공제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살 때 뭐라 그랬어? 만약에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5년짜리 대출이었었어. 근데 1년 만에 대출을 갚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빡치잖아. 왜? 5년 동안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1년만 들어오고 4년은 못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이 얘기하는 게 뭐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야. 4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 네가 한 큐에 갚았잖아. 그랬으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 중간에 갚아버림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을 못 받으니까 조금 내놔 라고 하는 게 중도 상환 수수료인데 보험에 있어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해지 공제료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박찬교님. 자, 우리 귀요미님. 제 동생이 고딩 때 암보험을 들었는데 16년을 냈어요. 앞으로 4년만 내면 80세 보장인데 학생에서 직업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건 내버려 두세요. 질병은 직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위험 직종하고는 상관없이 그대로 이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된다. 알겠죠? 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보험 가입 당시 1급이었는데 한 10년이 지나서 직업이 바뀌어서 2급으로 바뀌었다면 왜 가입 당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2급으로 가입한 걸로 봐서 10년을 안 냈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요. 직업 바뀐 순간부터 오른 비용으로 납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게 바로 요 질문이에요. 10년 전에 1급으로 가입했어. 사무직으로 가입했다가 생산직 2급으로 해서 최근에 만약에 직업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1급, 최근에 2급으로 됐으니까 직업변경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보험사는 골 때린 게 뭐냐면 이거를 애초에 소급 적용을 해서 10년 전부터 2급으로 가입을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이걸 2급으로 통지를 했느냐? 안 된다.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가입을 받은 거 아니야. 그쵸? 저렴하게 가입을 한 거잖아. 원래는 2급이었었으면 비싼 걸 1급으로 해서 싸게 냈잖아?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합리한 게 이건 맞아.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보험사의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징을 당해야 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 그럼 이거 억울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그렇게 냈다가 또 1급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다시 또 돌려줍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10년 전에 2급으로 가입했다가 지금 1급 사무직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바뀐 때로부터 보험료가 인하되는 게 아니라 10년치 더 비싼 보험료를 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환급해 줍니다. 피장 파장 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슬비님, 담화보험에서 보험 드는 거나 설계사분들한테 드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10원 한 장 차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담화보험 같은 경우는 앱이란 말이야. 앱. 손해보험협회 앱인데 실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담화보험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앱들이 있거든? 담화라고 해갖고 막 진짜 개인적인 앱들이 많아. 그 앱 들어가서 상담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개인적으로 개인 정보를 뽑아 처먹는 앱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인적사항 있잖아. 그대로 다 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인적사항 가지고 계약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인적사항 가지고 다른 앵벌이들한테 팔아가지고 10만원 또는 20만원씩 고객 DB 값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앱에 신청하는 즉시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은 다 털리는 거예요. 왜? 그거 인증받아야 된다 그러거든? 왜? 그거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 대한 연락처, 인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팔도 방방곡곡으로 다 팔려나갑니다. 알겠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모아, 내 보험 다 보여 라든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상관없으나 다른데 내 보험 다 보여 쳐봐. 다른 보험이 더 많이 보여. 다른 앱이. 그거 했다가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읒대는 겁니다. 알겠죠? 이미연님, 헉, 나쁜 곳이네요 라고 했어요. 내 보험 다 보여가 나쁜 게 아니야. 그쪽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하는 거고 그거를 사칭한 나머지 쓰레기 앱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걸리면은 그냥 지읒대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팔려나가요. 그 연락처는. 처음에 10만원, 8만원, 6만원, 5만원 이렇게 계속 팔려가는 거야. 알겠죠? 초특급 말 들으셔야 돼. 네, 여보세요. 초특급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제 아는 지인께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3년 전에 저기 건강검진 받다가 미개양이 살짝 있다고 진단이 나왔대요. 네. 근데 이거 보험 들 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자, 그때 보험금 청구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그냥 건강검진 받다가 그냥 살짝 있다고 의사가 아, 그래요? 3년 정도 됐다는데 그거는 네, 그거는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 됐었다 네. 라고 하면 의심소견이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하지만 네. 이미 3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고지 대상 자체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행여나 설계사가 그거 고지 안 하면 네. 나중에 위암 걸렸을 때 못 받는다고 만약에 그따위 소리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설계사와는 상종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병신이기 때문에. 아셨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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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초특급이에요. 아, 여보세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경추통하고 경부로 해서 진료 확인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어디 무슨 통? 경추통, 경부. 아, 경추통 경부. 예, 그래서요. 암하고 심질환하고 뇌질환 3대만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런 건으로도 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3대만 들어갔다 그러면 설사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었을 때 얘네들이 지급 거절할 사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을 했어도 상관은 없다. 3대만 들어갔다 그러면. 아, 그러면은 그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하는 거는 간간히 해도 관계 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보험 가입을 하셨고 네. 설사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치료받은 것과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질병과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네. 피부과약을 한 일주일 정도 간간히 간헐적으로 해서 받아서 먹고 했었거든요. 안 네. 좋을 때만요. 네. 그런데도 저희 딸도 암하고 심질환, 뇌질환으로만 가입을 시켰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고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암 중에는 피부암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암도 있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 또는 탈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든가 무슨 아토피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로 고지하게 되면 피부에 대해서 부담보가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부담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나면 피부암도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후에 피부암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 진단비 지급 안 됩니다.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약을 먹었어도 뭐 3일을 먹었어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먹은 날짜 기준이 아니라 처방 일자 기준입니다. 1년 네. 동안 쭉 놓고 봤을 때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일주일씩 약을 처방을 받았다. 근데 합쳤는데 그게 30일 이상이었다. 합쳤을 때 30일 이상이면 이거는 무조건 고지 대상인데 내가 봤을 때는 지루성 피부염이다 그러면 5년 내에 합치면 무조건 이건 한 달은 넘습니다. 제 말씀이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이에요. 이건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아, 여보세요? 어머니 암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유병자 보험에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요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머니 병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어머니는 3번의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암 수술한 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었죠?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아, 갑상선암. 그렇게 해서 지금 약을 복용을 하세요? 어떠세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복용하고 계십니다. 매년. 아. 1년에 한 번씩 서울대병원 가서 호르몬제 처방을 받아갖고 오세요. 1년치.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요. 네. 근데 이번에 보험을 암보험만 지금이 없어서 네. 암보험만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에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325라는 그 유병자 보험 고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머님이 11월 19일 날 서울대병원 가셔서 그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3개월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 정기 검사도 그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돼서 고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3개월 기다렸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 그게 궁금해서 이제 전화 주셨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에는 암은 다 암치라고 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와서 그 혈액 검사 정도만 하시고 앞으로 그러시면 된다 그러셨거든요. 자, 일단은 알겠고요. 그게 지금 고지 대상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갑상선암을 2012년도에 수술을 하셨고 지금까지 약을 복용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입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어머니는. 근데 지금은 어머니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험의 부담부의 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지금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는 지금 다리를 잘못 짚은 거예요. 일반 보험 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부담부의 할증. 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저한테는 유리한 건가요? 왜냐면 보험료가 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5 보험은 지금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아,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수술하신 게 유방암도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왼쪽 가슴을 수술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보험을 들고 나면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른쪽 가슴에 유방암이 생기면 지금 들은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100%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그 신체 분류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귀, 눈, 팔, 다리, 무슨 뭐 가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서로 다 틀린 기관이에요. 그걸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유방암 때문에 저는 유병자 보험이 더 낫지 않을까. 갑상선이야 이제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보를 잡혀도 상관없지만 유방은 양쪽이기 때문에 한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같은 보험이 부담보를 잡혀버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을 수도 있을 상황이 연출될까봐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언제 수술하셨어요? 2002년도에 수술하셨어요. 2002년도면 그건 전산상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아, 네, 전산상으로 잡히지도 않으니까 일반 보험에 아까 할증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도 유방 쪽에 대해서는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유병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일반 보험에서 2002년도가 벌써 5년도 지났고 그때 그 당시에는 전산상으로 공유하기도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보험에 할증으로 들어가면서 유방 쪽에 대해서는 부담보 또는 할증 자체도 없어요. 그냥 깨끗한 겁니다. 아셨어요? 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거래 하셔야지. 초특급이 있는데 뭐 그런 고민을 해. 아, 그러면 덧붙여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네. 올해초에 백내장 수술도 하셨어요. 양쪽 눈. 아, 백내장 수술하셨다고? 그만큼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차피 눈 쪽에 대해서는 전기가 부담보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카페에서 다시 글 올려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네.